듯. 자, 95번 봅시다. 이거 너네 2학년 때 95번 관련된 거 많이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안 나죠?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요각하고 요각이 전부 다 같다. 그리고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5다. A, B, C, D, E 이렇게. 그럼 코사인 BAC라 그랬으니까 요각 말하는 거죠. 요각. 이거 그냥 세타라고 놉시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삼각형 DE 길이를 구해달라고 해서 DE 길이면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길이. 자, 이게 처음에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그림 좀 삐딱한데. 삼각형 ABD가 2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자, 봅시다. 당연히 1인변 삼각형이면은 우리는 뭐 한다? 2등변 삼각형이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2등분 된다는 거를 중1 때 배우나 이걸? 왜? 안 되고 있어? 아씨. 페이크 주잖아. 이 2등분 되는 거 알죠? 직각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를?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4분의 요거 m이라 그럴까? 4분의 am이 얼마 되는 겁니까? 8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1 되는 거지. 이게 2분의 1이니까 AD 길이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그럼 여기도 세타잖아.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서도 수선의 발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D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를 알든가 요 길이를 알든가 뭐 얘를 직접 구하든가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끝난다는 거거든. 그치? 왜?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얘네들 비율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러 갈 거냐? 가 문제인데 요 길이도 얼마예요? 요 길이도 4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괜찮지? 그러면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 1이니까 요 길이 또 얼마니? 요 길이도 또 4네.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이니? 얘도 2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H라 그럴까? BH 길이하고 HC 길이가 같다는 사실도 구할 수 있죠. 거의 무르익었네 이제. 그럼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냐면 BC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삼각형 ABC에서 뭐 쓰면 돼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삼각형 ABC에서 뭐를 쓰겠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 길이를 바로 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BC 길이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BC 길이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의 코사인 세타 8분의 1 이렇게 돼서 4의 제곱 5의 제곱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에 25 41 41에서 5 빼면 36 뭐요? BC 길이가 6으로 나오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각각 3, 4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되네. 요거 얼마 나오니? 5 나오겠지. 그러면 5가 아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루트 7 나옵니까? 우리가 루트 7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죠. 끝났잖아. 왜냐면 코사인 값이 얼마? 코사인이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삼각형 어디 보면 되지? DH1을 보면 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이 DH1 보면 끝난다. DH인데 이게 세타. 근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7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여기를 8K라고 보면은 여기가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K제곱 더하기 7은 64K제곱 이렇게 됩니까? 60? 나 암산 안 돼요. 큰일 났어. 63K제곱이 7이고 9K제곱이 1이니까 K가 3분의 1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D1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고 수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그거 안 풀어보냐고? 이따 하자. 수투 다 끝나고. 네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보조선 긋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자, 96번. 96도 풀었어요. 안 해도 돼? 넘어간다? 풀어봐. 너는 그때 왜 지금 푸니까 풀리는데? 앞에 설명해 주시는 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지. 자, 수투로 넘어갑니다. 수투 49번 봅시다. 이현이는 특히 조금이라도 수학을 손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까먹을 놈이야. 49번 봅시다.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49번 같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 뭡니까? 첫 번째 줄. fx 위에 점 0,0 보이죠? 아, f0이 0이구나. 그리고 거기서의 접선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접선 어떻게 구하니? y는 f'0에 x-0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y는 fx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이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이렇게만 남는 거지. 이렇게만. 이게 그 접선이 되고 이 접선과 얘하고 누구하고 y는 x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접선이 일치한다. 그럼 얘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접선 만들 수 있죠. 먼저 1,2가 지나는 점이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y'은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x좌표가 얼마일 때? 1일 때에 우리 접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걔는 f1 더하기 f'1이 되는 건데 f1이 얼마나 그랬어요? 2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2 더하기 f'1이 기울기가 되겠지. 해서 기울기 알고요. 지나는 점 아니까 만들면 y는 기울기 얼마니? 2 더하기 f'1이 기울기가 되고 그거에 x-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뭐 하다 그랬으니까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하시면 y는 2 플러스 f'1에 아니 그냥 바로 비교하자. 먼저 일단 누가 같아야 됩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죠. 기울기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씩 뭐 나오는 겁니까? f'0과 누가 같다? 2 더하기 f'1이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 괜찮죠? 이 상태로 풀어도 좋은데요. 저는 얘를 그냥 f'0으로 바꿔버릴게요. 뭐라고? 요거 f'0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y는 f'0에 x-1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다시 정리하면 y는 f'0 곱하기 x에 마이너스 f'0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니? 없어야 되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f'0이 얼마로 나옵니까? f'0이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뭐 구하는 건데 f 프라임 이 구하는 거야? 내가 안 써놨나? f 프라임 이 구하는 거. fx 몇 차 함수라고 했습니까? fx가 3차 함수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최대한 한번 다 끌어모아 보자. 최초의 f0이 0이라 그랬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니? f 프라임 0이 2라 그랬고 f 프라임 0이 2면 f 프라임 1은 0 이렇게 되죠. 정보가 하나 부족한데 그치? 1,2가 뭐라 그랬냐? xfx 위에 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1,1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하시면 f1은 얼마? 2 이렇게 되나? 그래서 3차 함수인데 식 4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 만들면 fx는 ax 3승에 플러스 bx 제곱에 f'0이 2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뭐 쓴 겁니까? 이 비표시한 두 개를 미리 쓴 겁니다. 그러면 f1이 2니까 1 대입한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2가 되므로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을 한 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 f'x는 3ax 제곱에 2bx 플러스 2인데 f' 이름빵 1 대입하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2는 빵 해서 3a 더하기 2b가 얼마? 마이너스 2.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할 수 있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가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도함수에다 대입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요. b가 2였으니까 플러스 4x 더하기 2가 됨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f' 2 구하는 거니까 2 대입하시면 24 더하기 8 더하기 2 마이너스 24야? 그럼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 아주 이쁘게 기본적인 모양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면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 놓치시면 안 된다. 50 3번 봅시다. 53번은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이게 손에 나오는 게 굉장히 낮다.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물어본 거거든. 근데 해봅시다. F5의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요. F5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어이씨,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너무 잘 쉬었나, 나도? 나 방학 동안 하루에 막 10시간씩 잤거든? 그러니까 나 평소에 한 5시간, 6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 10시간 자니까 막 어떻게 되더라? 일요일 아침에는 막 얼굴이 하얗던데 막. 안 믿기지? 얼굴이 하얘. 내 얼굴 왜 하얗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나한테. 왜요? F1이 얼마입니까? F1이 3이랍니다. F1은 3. 그때 1과 5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5 이상이랍니다. f'x가 5 이상이다. 그러면 f5는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f'x가 5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데 접선 기울기가 5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접선 기울기가 5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1,3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5인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기울기 5라고 치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얘가 절대로 이 기울기 5인 직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기울기 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기울기와 같은
접선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F'X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O 이상이라는 말이 위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 그려지지 마세요라는 얘기야. 최소한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 직선을 타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위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그냥 이 기울기 5인 직선을 타고 요때 왔을 때 여기가 그냥 우리가 찾고자 하는 F5의 최소값이 되더라라는 거. 간단하죠? 기울기 5였기 때문에 이거 밑변 길이 얼마입니까? 4잖아요? 4 곱하기 5 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데? 22. 23이 우리가 그냥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예전에 우리 내신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왔었지. 기억 안 나니? 나? 기억 나야 되는데? 이렇게도 나오거든 문제가. 변형이 되면 F'X가 뭐? 마이너스 1 이상 3이 하다. 그래 놓고 F1이 11 때 F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F5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 여기가 x 이퀄 1인데 내가 1, 10을 지나가는 거구나. 여기가 x 이퀄 4인데 5인데 요때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데 어디에? 이런데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해야 되니?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보다 더 아래에 점이 찍힌다면은 그래프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지점이 존재하게 되거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보다 뭐합니까?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조건을 위배한다. 이 말은 기울기 3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안쪽에 어딘가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가 되려면 그냥 뭐 하면 되고 이 직선 타고 가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가 되려면 역시 이 직선 타고 가서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길이가 4니까 1대 1대 루트 2에서 여기는 6이 되고 기울기 3이니까 4, 3, 12에서 여기는 22가 돼가지고 최대값은 22, 최소값은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별거 아니죠. 평균값 정리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넘어갑니다. 54, 56 안 풀어주세요. 54, 56 안 해도 돼? 네, 다시 푸니까 되네요. 61번 봅시다. 61번 누구야? 61번 누구니? 뭐야? 이거 한번 봅시다. 61번이 이거 수능 문제죠. 그치? 61번까지 폰트가 굵잖아. 그리고 62번부터는 폰트가 얇아지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게 꾸준히 나오는 건데요. 뭐 당장 올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뭐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느냐.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자 서연아 여기부터 같이 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옵니까? 세 가지밖에 없죠. 요렇게 나오든가 뭔데? 극값을 가지는 케이스 요렇게 나오든가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구분 정확하게 지을 줄 알아야 되죠. 얘네들 그래프를 구분 짓는 놈은 누구에 의해서 결판나는 겁니까? 도함수지. 도함수가 어딜 때? 도함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일 때 여기가 F'X가 0 되는 지점이잖아요. 두 군데. F'X가 0 되는 지점 오직 한 군데. F'X가 0 되는 지점 없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 가일 거냐 중근 가일 거냐 허근 가일 거냐 요 차이인 거지.
해서 이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셋 다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네들이 연합으로 들어갔었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 클 때. 얘네들은 판별식이 0 이하일 때. 그래놓고 이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멘트들을 전부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 그랬지. 왜? 계속 나오니까. 내신에서도 나왔었고 이렇게 수능에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뭐하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요 멘트들을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얘는 멘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 그래, 극값이 있다. 멘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극값 있음, 극값 있음, 극값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뭐겠니? 극값이 없다겠지. 극값이 없어 얘네들은. 이 극값이니 극값 아니니? 극값 아닙니다. 서연아 앞에 봐라. 여기 들어야 돼. 그 다음 얘는 더 이상 멘트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얘네들 멘트가 많다 그랬지. 한 4개, 5개 돼. 이 멘트들을 뭐 해야 된다고?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얘네들을 뭐 합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증가하잖아. 그치? 증가하니까 증가 함수네. 근데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여러 가지죠. 말 그대로 증가 함수다 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쓰기도 합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부 같은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표현도 있었죠? 어떤 표현도 있었지? 얘랑 같은 뜻인데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기서 증가한다. 다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이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거든.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이 뭡니까? 아셔야 돼요.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 x1보다 x2가 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fx1보다도 fx2가 커야 한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 나오면 전부 다 증가함수라는 뜻이구나. 근데 3차 함수라면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구나. 기계적으로 미분하고 판별식을 영이하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등호는 있으면 안 돼요. 등호 붙으면 안 돼요. 왜요? 등호 붙으면은 뭐도 되는 거냐면 상수함수도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상수함수를 뭐라고 얘기 안 해? 증가함수라고 얘기 안 한다. 접선 기울기 0되는 지점은 이렇게 뭐 해야 돼? 유한계 존재해야 돼. 유한계. 접선 기울기 0되는 게 무한히 존재해버리면은 증가함수가 아닐 수 있거든. 이거 보고 증가함수라고 안 하잖아. 그러면 저것 때문에 조금 어디가 오거나? 영대파. 여기 얘가 0되는 지점은 근데 한 군데밖에 없잖아. x1하고 x2는 같은 지점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지점이거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 거야. 그래서 접선 기울기 0되는 지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장되면 안 되겠지. 근데 얘처럼 순간적으로 한 군데서만 된다면 얘가 x2면 x1은 조건 만족하고 얘가 x1이면 여기 x2 조건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한한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 0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또 뭐 있었냐?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몇 대 몇 함수? 1대1 함수다. 그렇지? 1대1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하필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거든. 근데 실수 전체가 1대1 함수다 보니까 무슨 함수도 되는 거니?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자라 그러면 좀 그런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된다. 그리고 이 1대1 함수라는 수학적 표현이 또 있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뭐도 달라야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도 달라야 한다.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을 말하는 거네.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뭐도 가지니? 1대1 대응이면 뭐도 가진다?
세 글자? 우함수를 가져? 뭘 가져? 1대1 대응이면 뒤집는 거? 역함수를 가집니다. 뭘 가진다고? 역함수를 가진다. 그래서 이 멘트들은 뭐 하면 안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멘트들이 결국에는 얘네들 그래프를 지칭하는 거야. 3차 함수에서는. 그래서 저런 내용 나오면 물론 우리가 읽고 계속 증가하라고? 계속 증가하니까 접선기울기 0되는 지점이 두 군데 나오면 안 되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낸 건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우린 나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기계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떤 멘트가 나왔습니까? 이 문제에서 딱 읽어봤는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라 그랬고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그럼 딱 보자마자 뭐 해버리는 거야? 미분하고 판별식은 0이하로 문제 풀면 끝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됐어? 진짜? 됐어? 수능 나한테 틀리기만 해봐. 괜찮죠? 자, 됐으면 수2 나갈 차례지. 모르겠어요. 수2 나갈 차례지. 맞아. 수2 나갈 차례야. 수원은 이제 삼각함수 끝났거든요. 수열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우리 수2 나갈 차례입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19페이지에 방부등식의 활용을 보시는 거예요. 19페이지에 방부등식의 활용. 앞부분에는 난이도 낮은 문제 위주로 배치를 시켰고요. 뒷부분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배치시켰는데 그런데 수능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디까지가 수능 문제냐? 방부등식의 활용. 71, 72 두 문제죠? 그치? 71, 72 둘 다 방정식의 활용이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희 특강 몇 시까지요? 우리 4시 반. 아직 멀었어. 좀 일찍 끝내주시면 왜? 밥 먹어요. 늘 먹으러 가잖아. 월요일 안 먹어. 어? 월요일 못 먹어. 월요일은 못 먹는다고? 왜? 5시 수업. 5시 수업이니까 4시 한 20분쯤에 끝나면 40분이면 넘치잖아. 흘러 넘치잖아. 20분에 끝내주시. 내가 언제 30분에 딱 맞춰서 끝내줬나? 좀 일찍 끝내주지 않았나 늘? 와, 씨. 누가 보면은 내가 안 그렇게 한 줄 알아.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하고 속도, 가속도 그리고 미분 고난도까지 오늘 끝낼 건데요. 근데 미분 고난도는 진짜 말 그대로 고난도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들 빼고는 제가 찝어주는 문제만 풀어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방부등식의 활용 봅시다. 미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이렇게 볼게요. 수능에 쉽게 나옵니다.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겁니까?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뭐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좌변으로 몰아서 어떤 함수가 미지수와 같다니까 y는 fx 그린 다음에 y는 k를 그려가면서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y는 fx 그린 다음에 아마 이런 문제들은 뭐 잘려 있거나 4차 함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잘려 있으면 뭐 k가 얘보다 밑에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 수능에는 이런 모양들만 나왔죠. 최근 4년 동안. 근데 이게 넘어가다 보면은 까다로운 형태가 또 존재하거든. 대표적으로 77번 같은 거라든가 77번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77번 까다롭고요.
81번은 뭐 말 다 했죠.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둘째치고 너네가 조금만 변형돼도 삽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 방부등식 활용의 모양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줄게요. 세 가지로. 뭐라고? 세 가지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겠다. 첫 번째 모양은 뭐냐면 그냥 무난한 모양입니다. 가장 무난한 모양. 보통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보통 케이스. 보통 케이스라 그러면은 뭐 이런 문제야. x 상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은 k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도록 하는 k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괜찮지? 이런 거는. 왜? 그냥 요거 fx로 놓고 요거 y는 k를 그려가면서 교점 두 개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의 모양은 누구나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모양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네가 나오면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멘붕이 오는 케이스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ax 상승에 막 플러스 뭐 2ax 제곱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뭐 a 플러스 3의 x에 플러스 4가 k 이상이 되게 하는데 그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 이런 모양 나오는 거야. 뭐냐면은 미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지수가 위에처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여러 개 나오게 된다. 뭐라고? 매우 여러 개 나오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쫄지 말고 그냥 fx로 놓으면 돼요. 얘를. 뭐라고? 그냥 미지수가 오히려 엄청 많으면 오히려 쉬워.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만 있든가 똑같은데 개만이 나오든가 똑같이 쉬워. 왜? 얘를 fx 놓으면 뭐 했을 때? f 프라임 했을 때 뭐 된다? 알아서 인수분해 되는 구조로만 됩니다. 이거는. 미지수가 딱 하나 나오든가 개만이 나오든가 그거는 전부 그냥 일반적인 모양으로 푸시면 된다. 그럼 너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세 번째거든? 뭐라고? 너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세 번째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위한 모든 A 값의 뭐 합을 구하시오.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 이건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랬어. 너네가 주의할 모양은 요 하나만 모양, 한 가지 모양만 조심해주면 돼. 요 모양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모양.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 거니? 이거 fx를 놓을 거니? 안 돼요. 왜? fx를 뭐 하지 못하니까. 못 그리잖아. 그치? 뭐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나오면 얘 때문에 얘를 못 그리잖아. 얘는 AX를 우변으로 넘겨버려야 되는 구조야. 그래서 얘는 이런 3번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3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쉽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쉽거든. 대신에 우변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너네가 뭐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이건 너무 쉽네. x제곱에 x-3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얘는 뭔데? y는 ax 더하기 3. 이제 여기다가 y는 ax 더하기 3을 그려야 돼. 교점이 몇 개 나오도록. 교점이 2개가 나오도록. 얘는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얼마야? 3인 직선이니까 3을 여기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 그리고 기울기 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군데랑 만날 수도 있고 한 군데랑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몇 군데 만나는 거냐? 두 군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세 군데 나오지. 왜? 여기서 만나고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만나고. 그치? 해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죠. 정점 0,3을 지나는 직선. 근데 기울기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두 군데 만나려면 뭐 되는 수밖에 없어? 딱 뭐 될 때만. 접할 때만 두 군데 만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문제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의 개념으로 바뀌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해가지고 그 기울기 일대만 교점이 두 개가 되고 나머지는 한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 기억 좀 하세요. 이런 모양 나오면 뭐 하시라고? 아무리 앞에 x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쟤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는? 쟤는 3, 3, 4, 얘도 그릴 수 있잖아. 얘 어떻게 그리니? 그리면 방금 전에 어떻게 그렸었냐? 0, 3이었는데 그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직선이니 이제? 원점 지나가는 직선. 여기 지나가는 직선인데 마찬가지로 한 군데, 세 군데, 두 군데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 풀이는 같을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 뭐 하면 되니?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수능이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알아는 놓으셔야 된다. 갑자기 내더라도 갑자기 이러고 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뭐 반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셔라.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난한 형태, 미지수가 많으면 뭐하다고? 오히려 쉽다고. 왜? 그냥 fx 놓고 미분하면 알아서 뭐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형 이렇게 x 앞에 곱해진 미지수는 과감하게 우변으로 넘겨서 접근하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1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뭐 하자고요? 평가원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를 뭐 해서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교시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 방정식의 활용 문제 지금 우리 교육과정의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 나왔던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거를 내가 들고 와가지고 너네한테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면은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앞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그게 오래 나오길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를 하나 풀어볼 거냐면은 77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77번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fx가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2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에 플러스 10x라고 알려줬고요. 그때 방정식이죠. fx 더하기 절대값에 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 이렇게 얘네들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양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1번 모양입니다. 1번 모양. 몇 번 모양이라고? 그냥 1번 모양. 왜? k 있잖아. 미지수 있니 없니?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미지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6x를 왼쪽으로 뭐 해버려?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까? fx 더하기 절대값에 f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x는 k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넣는 거야? 좌변 전체를 gx라는 함수로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gx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대신에 gx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gx 절대값을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fx가 얼마 이상일 때랑 x 이상일 때랑 fx가 x보다 작을 때랑 경우를 나누어서 gx를 먼저 표시 한번 해볼 겁니다. 추워? 많이 그러니까 희한해. 나 보면은 늘 추위 많이 타는 애들은 제일 추운 자리에 앉아있고 더위 많이 타는 애들은 그거 제일 추운 자리 아니냐? 그 직방으로 바람 내려오잖아. 더위 많이 타. 근데 춥다고? 쌤 저거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6x 맞잖아. 6x가 좌변 넘어갔어. 어디? 범위 한 거. 범위. 마이너스 x 해야 되는 거. 플러스. 아, 미안합니다. 집중하는 건 이제 슬쩍 본 거예요. 다 아니고 내가 지금 껌이 없어서 그래. 아까 씻고 드셨잖아요. 안 씻고 왔어. 씻어야 돼. 하루에 몇 개씩 있어요? 왜 궁금할까? 자, 봅시다. 자, 절대값 안에 알맹이 한번 써볼게요. 알맹이가 2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에 더하기 10x인데 x를 한 번 더 더해서 플러스 11x가 0 이상일 때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1을 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천천히 하자. 이렇게 되고요. x로 묶으면 선생님 3차 부등식은 안 배웠는데요. 3차 부등식은 옛날 학생들이 배웠던 거거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2차식이 좀 독특합니다. 왜? 한 별씩을 구해보면 81 마이너스 88이 나와가지고 음수가 나오죠. 그 말은 얘는 항상 무슨 수라는 얘기야? 항상 양수. 항상 양수니까 뭐 해버리면 되니? 나눠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알맹이가 0 이상 되려면 그냥 x가 0 이상이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알맹이가 음수이려면 x가 음수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g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fx가 원래 알맹이가 0 이상일 텐데 이걸 풀었더니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x가 0 이상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2fx에 더하기 x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5x로 나타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알맹이가 뭐 되는 겁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겠지. 되냐? 그러면 2fx 빼기 5x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2배 하고요. 2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20x인데 거기다 5x 빼시면 플러스 15x 이렇게 되겠네. 해서 이 함수 이름은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15x 이렇게 된다. 해서 x가 0 이상일 때 이거 우리가 미분해서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7x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린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y는 k 그어가면서 교점이 4개 나오도록 k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지. 되냐? 그러면 요거 그립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인데 굉장히 익숙하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되는 건가? 1하고 5에서 접선 기울기 빵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5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4,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겠네. 0은 어딨니? 0은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뭐 됩니까? 0,0이네. 이렇게. 괜찮죠? 왼쪽은 뭐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7x니까 적당히 기울기 음수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가 되더라라는 거. 이제 뭐 하면 돼요? 교점이 몇 개 나오도록 4개 나오도록 y는 k를 그어주면 되는데 k가 어디 있으면 됩니까? 이런 데 거지면 조건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k는 일단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네.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극 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얼마로 나옵니까? 7 나옵니까? 그래서 K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이 되고 이거 다 더하면은 7, 7, 7, 7, 3, 2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좀 까다로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몇 점짜리가 되고 4점짜리가 되는 거고. 그러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3점짜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주셔야 된다. 됐니? (81번까지면) 너무 적은가 숙제가? 그치. 왜냐면은 몇 개밖에 안 되냐 그러면 숙제가 10개밖에 안 되나? 71에서 81 속도 가속도도 해야겠지? 속도 가속도가 몇 문제밖에 안 나왔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소홀히 여겨야 되나? 속도 가속도? 아닙니다. 미분에서는 속도 가속도가 한 문제인데 저기 적분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오면 3문제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매년 몇 문제씩 나온다는 얘기니.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관련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하셔야 된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몇 시냐 지금? 40분. 어? 40분. 40분?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를 먼저 진도 나갈 거야. 진도 나가고 그리고 미분 고난도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체크해 줄 거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방정식 문제 제가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거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했다 합시다.